네, 지난 3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던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죠.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등장했다라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오후까지 영상과 사진들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과 영상에는 리설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기종 기자? 네, 리설주의 모습은 일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신문, 북한의 당 기관이죠,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10일 날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당 관계자들이 매우 많이 참석했는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영랑 상미위원장, 황병석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정은의 아내인 이설주의 이름도 올렸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연회 사진은 공개했는데 그리고 참석했다고 명단도 공개했지만 리설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리설주가 몇 번 공개석상에 등장했는지 표로 그려봤습니다. 지난 1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 김정은과 나란히 모습을 보였고요. 석 달 뒤에 이 석 달 동안은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 북한의 식목일 행사에서 나무 심는 현장에 또 팔짱을 끼고 다정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가 싶었는데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때 1월과 3월 3개월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이 당시 김민지 기자, 출산설이 돌기도 했었죠. 네, 출산설은 지난해에도 9개월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혹시 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 아들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게 이야기는 알려졌지만 지금 현재 김정은에게는 딸 주의 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외에는 따로 아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안차질 소장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출석을 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사진엔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출산설, 김여정과의 불화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설주가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김정은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나가는 강경 정치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설주가 등장하고 말구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보다는 그의 동생, 프로파간다를 책임지고 있는 김여정이 주로 결정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분명히 노동신문에는 공개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네. 또 자료 화면에 보면은 김정은이 손을 들어 환호에 답례하는데 그게 이설주의 자리가 있습니다. 의자도 있습니다. 좌석은 마련돼 네, 있는데요. 좌석은 마련돼 있는데 안 나왔다는 건 네. 뭔가 신체적으로 만삭이 됐다든지 이런 걸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또 하나 더 요인이 있다면 김여정이 너무 이설주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데 대해서 약간의 견제가 있어서 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취재진도요, 리설주의 모습이 나타나면, 확인이 되면 1월 달의 모습과 3월 달의 모습, 그리고 이번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해서 살이 쪘는지, 혹시 임신을 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또 리설주의 모습이 언제 또 등장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공개한 영상에서 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4사람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미사일 개발에 앞장섰던, 혁혁한 공을 세웠던 4사람입니다.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병철 중앙위 제1부부장, 그리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중앙위원, 이 4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에서의 서열은 김정은 옆에 서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좌우측에 누가 서느냐. 근데 저 앞에 4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노동당 군수공업부 노동당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군 정규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네, 이 군인이 사람은. 전혀 아니고, 특히 김정식이나 장창하는 좀 전에 이제 중장이나 소장을 달고 공개된 바 있지만, 전일호 같은 경우는 이제 김책 공대에 무슨 자동화 연구소장을 하다가 이번에 또 갑자기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은 뭔가 김정은이 이번 미사일 개발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특별 대우를 함으로써
나머지 그 간부들에게도 충성심을 유도하는 네. 그런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요, 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원래 황병서가 이 근처에 있어야 될 원래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으로 지금 밀려났다. 예. 그만큼 이번에 미사일 개발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김정은이 훨씬 더 높이 충성심을 믿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자기의 이제 어떤 리더십이나 인사정책 또 평가는 이렇게 실사구시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한테만 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뭘 바라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 뭐 국제담당 부위원장 저 이수용이라든지 또 인민무력부장 박용식이라든지 총참모장 저런 사람들을 다 뒤로 쫓아내고 이 사람들을 딱 앞에 세워서 나머지 간부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네. 자, 군인 출신이 아니면서도 과학자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군복과 그리고 별 둘, 셋 이렇게 달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 네 사람. 김정은이 굉장히 애착하고 예뻐하는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군부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정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대가 김정은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아끼는 부대로 또 확인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곳인데 어떤 곳인가요? 예, 전략군은 원래 이제 미사일국이라든지 또 로켓 사령부라든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와가지고 2년 전에는 저것이 전략군으로,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전략군으로서 4군 체제를 갖추는, 그러니까 북한은 보병이나 이런 재래식 전력보다도 앞으로 미사일 위주로 군을 좀 더 현대화하겠다. 이런 네. 의미에서 전략군을 편성했고 거기에 전략군 사령관에 김납겸 상장을 임명해서 또 지난해는 그를 대장으로 승진시켰고 네. 이래가지고 북한이 뭔가 로켓 분야, 핵 분야에 상당히 군의 역량을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김정은 바로 옆에 나란히 섰던 네 사람 가운데요. 장창하 이 국방과학원장, 최근 발사 성공한 ICBM 미사일, 이 화성 14호 미사일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기술 집단의 창조부리기 전에 국가 핵무력 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려는 최고선관 동지의 기본 특출한 예지와 강연간대한 배짱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본심의 천만 고생과 맞바꾼 위대한 권력이 살아있다! 이 주말에 공개됐던 영상인데 감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승진도 했죠. 네, 아까 본 영상에서 보면 일단 그 어깨에 별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로 올라가서 북한군 계급으로 치면 상장에 해당됩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요, 10일 날 공개된 환영 행사 관련해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승진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성공한 이 ICBM 화성 14형을 개발해서 김정은의 바로 왼쪽에 서게 된 별도 3개까지 달게 된 장창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병철 중앙위 제1부부장입니다. 리병철, 김정은이 아주 아끼는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어느 정도 아끼는지는 저희가 준비한 이 2장의 사진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이 첫 번째 사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리병철이죠. 김정은과 마주 앉아서 예. 맞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고위 간부치고 김정은이하고 맞담배를 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저 사람이 최근 소식통은 그 이병철 공군사령관 출신입니다. 2014년에 공군사령관에서 예편하면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휘하는 김정은 밑에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올해부터는 이제 육군 대장의 군복을 또 입고 나타난 겁니다. 네. 역시 이 사람에 대한 김정은의 신뢰와 네. 신임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설주의 어떤 할아버지 쪽의 친척이다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김정은과 맞담배를 피고 있는 리병철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미사일 발사 성공한 후에 김정은이 리병철을 와락 껴안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피부 접촉, 스킨십이면은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죠. 김정은과 저렇게 껴안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저것도 이제 김정은이 자기 그 말하자면 그걸 과시하는 거고 네. 또 어떤 장소에서는 막 귓속말로 하기도 하면서 역시 미사일을 개발한 사람들은 내가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따라 배우라.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저렇게 모습에서 지금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평양에서는 ICBM 발사 성공했다면서 자축, 파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북한 주민들 햇감자 차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햇감자철,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좀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감자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반찬이고 간식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보릿고개 때는 사실상 주식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양강도 그 대홍단군에서 감자를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 뉴스탑10에서도 어제 보도했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연료, 휘발유가 없다 보니까 네. 문제는 이걸 이제 총진이나 뭐 함흥이나 날라다 배급을 해야 되는데 날라갈 운반 수단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쌀은 없고 감자로서 식량을 해결해야 되는데 운반을 못해서 사실상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많이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작년이었나요? 이 전기가 없어서 탈곡을 못해서 이 곡식이 썩어서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이제 가을에는 옥수수나 벼를 걷어다가 그걸 탈곡장에서 전기로 탈곡기를 돌려서 그걸 나다를 털어야 되는데 네. 이걸 전기가 다 끊기다 보니까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봄철의 감자 공급은 자동차가 있어야 이걸 날아가는데 아하. 다르지 휘발유가 없어서 연료가 없어서 지금 날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름이 부족하고 자동차가 못 다니다 보니 식량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특정 지역에선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교통, 그 다음에 수송 이런 분야는 순전히 북한이 뭐 철도나 이거, 철도 역시 다 전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기가 없으면 철도도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기름 사정, 연료 사정이 최근에 값이 폭등하면서 이걸 운반을 못 하다 보니까 생산은 어느 정도 대홍단군에서 감자 생산되는데 네. 또 올해는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감자가 대단히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반 주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지난 9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저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ICBM 발사 성공에 대한 자축 파티를,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 주민들이 보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양시에서 오늘 또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만 사람들을 지금 내쫓고 있다는 건 평양시에서 내쫓고 예, 평양시 인구를 축소한다는데 네. 뭐 북한은 이게 평양시 인구를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행정구역을 잘라버리는 수도 있지만 지금 신흥 부자들이 많이 평양시에 들어와서 창광거리나 창전거리나 이 여명거리에 아파트를 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아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게 되는 것은 그 재산을 환수하는 것과 함께 뭔가 특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이려고 네. 이렇게 평양시에 대한 숙청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북한 내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